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오냐면 전자 한 개 전하량을 한번 써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텍스트를 읽으면 뭐 이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일체 정보는 없고요. 그냥 다짜고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일종의 뭐 지식 확인용 같은데요. 자,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 보통 2라고 쓰고요.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대도 않게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문제도 나온다고 했었어요. 바로 나왔다고 했었어요. 탄소 단일 결합 그 결합 에너지 얼마냐 뭐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이런 다짜고짜 지식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어떤 전자의 어떤 금속 이온의 환원 반응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금속 이온에 이온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온가라고 하는 게 뭐 2 플러스 3 플러스도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문제를 읽으면 이 어떤 금속의 이온가는 1 플러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1 플러스.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만 받아들이면 원래 금속으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반응에 대한 얘기가 거기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면 전자 한 개가 참여하는 금속 석출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 하나만 받아들여도 바로 금속이 된다는 얘기는 그 금속 이온의 이온가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혹은 산화수가 1 플러스라는 얘기겠죠. 예찬아 맞아요? 맞죠? 예찬아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죠? 슬퍼 보여가지고.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반응에서 전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 전류가 A 암페어를 B초 동안 전류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으로부터 이 금속 M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g 생성이 되었고 이 M의 몰 질량은 역시 또 M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보이죠?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정보를 저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자, 근데 거기 사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문제를 읽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넘어가면 금속의 분자량은 M이다 이런 말 있죠. 찾았어요? 금속의 분자량은 M이다 이런 말 거기 보면 찾았어요? 틀렸죠? 무슨 표현이 틀렸어요? 문제 괄호 1에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의 그 표현이 틀린 게 있죠. 뭐가 틀렸어요? 금속은 분자량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로 바꿔야 되냐면 뭐 화학식량이거나 아니면은 몰 질량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검수하면서 그냥 이대로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출제하는 것도 살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금속이기 때문에 분자력은 아니고요. 몰 질량이 M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공급한 전하량. 자, 여러분 전하량은 뭐하고 뭐를 곱하는 거예요?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개념이 이게 바로 전하량이죠. 맞나요? 자, 이 반응 시킬 때 전류를 얼마 공급했냐면 A 암페어, 시간은 B 세크.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S는 세컨드, 초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A, B,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암페어에다가 1초를 곱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떤 단위라고 하죠? 쿨롱이라고 하죠. 그래서 1 쿨롱의 정의가 1 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공급되었을 때 제공된 전하량을 1 쿨롱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암페어 세크가 바로 쿨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암페어 곱하기 B 세크는 AB 쿨롱. 그래서 이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AB 쿨롱만큼의 그 뭐냐면은 전하량이 제공이 되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생성된 석출된 금속의 몰수. 자, 석출된 금속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 녀석의 질량을 그것의 몰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몰수가 나오죠. 맞나요? 자, 이때 석출된 M의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W g이라고 했죠? 그리고 몰 질량이 얼마였어요? M. 자, 그리고 몰 질량의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몰이겠죠? 그러면 단위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W over M 몰. 자, 그런데 이렇게 석출된 금속의 몰은 무엇과 같을까요? 석출된 금속의 몰수는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이것은 공급한 전자의 몰수와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반응식상에서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1의 화학량분 계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 하나당 금속 원자 한 개가 석출이 되니까 1대 1 관계죠. 그래서 이만큼 금속이 석출이 됐다면 이만큼 전자도 공급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공급한 전자의 전체 전하량.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공급한 전자 몰수라고 했었죠. 석출된 금속 몰수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NA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A가 뭐다?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 수요. 알겠죠? 아보가드로 수.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여기까지가 전자 개수가 되겠죠. 맞나요? 거기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2가 뭐냐면 5 요거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급된 전하량이 될 거고요. 이게 뭐가 될 거다? A, B 쿨롱. 이거랑 같아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Na 아보가드로 수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곱하기 나누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A가 뭐였어요? 공급한 흘려준 전류, B가 시간, M이 석출된 금속의 몰 질량이죠. 그 다음에 석출된 금속의 질량이고요. E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고, 얘는 쿨롱 단위고, 얘는 몰 단위고,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표현해보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2. 패러데이 법칙이 뭔지 물어보았어요.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제시된 그 시험지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랑 대면을 했을 때 그때 그 면접관이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 뭔지를 그 현장에서 뭐냐면은 면접관이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패러데이 법칙이 뭔지 답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패러데이 법칙 뭐예요? 홍우 패러데이 법칙 뭐예요? 몰라? 예찬아 패러데이 법칙 뭐예요? 나연아 패러데이 법칙 뭐예요? 종우 패러데이 법칙 뭐예요? 허허이 큰일이네. 이거 물었었다니까. 자, 패러데이 법칙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우선 실험적으로 전기분해 테크닉에서 등장한 겁니다. 전기분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말을 하면 대꾸도 안 해. 홍우야? 전기분해 영어로? 오, 좋습니다. 바로 일렉트롤리시스. 자, 이 패러데이 법칙은 전기분해 실험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전기분해를 할 때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질량. 방금 이 예시에서도 그 질량 W 하겠죠? 질량은 바로 공급한 전하량과 비례합니다. 공급된 전하량과 비례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뭔 말이냐면 패러데이 법칙. 자, 예를 들어서 공급한 전류가 A 암페어를 B초 동안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전류가 만약에 2A 암페어였다. 이때 질량이 뭐가 된다고요? EW.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간도 더블링이 됐다. 그러면 질량은 4배. 뭐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한 전류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성되는 그 전극에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도 고스란히 비례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알겠죠? 나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은 두 번째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렇다면 동일 전하량에 의해 석출되는
물질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질량은 또 어떻게 된다? 그 물질의 몰 질량 나누기 그 이온의 이온가에 비례한다. 요것이 패러데이 법칙의 세컨드 법칙입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산화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저 패러데이 시대에는 저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 패러데이라는 양반은 저걸 실험적으로 밝혀냅니다. 그렇죠? 자, 전하량이 동일하게 공급됐어요. 그러면 그 물질 자체의 몰 질량이 클수록 그 질량도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상한 얘기에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녀석의 이온가. 자, 이온가가 뭐냐면 여기에는 1 플러스를 얘기하는 건데, 금속의 이온가는 1 플러스만 있나요? 아니죠. 2 플러스 3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물질 1몰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전자의 몰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전자의 몰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전하량이 더 많이 공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녀석의 이온가가 커질수록 실제로 그 물질이 석출되는 그 물질의 질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물질의 질량은 요 B에 비례한다. 알겠죠? 두 개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세요. 그래서 요거 외워서 답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 지운다. 지울게요. 지우자. 홍우 적고 있어요? 적었어요. 안 적은 거 같은데. 그래? 좋아요. 예찬이 적고 있어요? 그래. 나는 적었어요? 좋아요. 1호로 적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 저 적고 있어요? 그래,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 얘기가 나오고 얼루미늄이 나오거든요. 그럼 얼루미늄에 대한 얘기인데, 얼루미늄. 자, 이 얼루미늄의 그 평균 원자량이 27g/몰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다음에 자, 그리고 천연적으로 얼루미늄은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하는데, 요거를 고온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는 전기화학적으로 얼루미늄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럼 공장에서 100g의 얼루미늄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2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제시된 건 뭐냐면 얼루미늄 100g 석출 시 2kWh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이때 걸어준 전압이 얼마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석출 반응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얼루미늄 3가가 3개의 전자랑 반응을 해서 얼루미늄으로 석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것 중 바로 이 얼루미늄 3 플러스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냐? 문제 보면 Al2O3라고 하는 물질이 제시가 되죠. 그럼 산소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얼루미늄이 이렇게 3 플러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걔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금속으로 석출이 되려면 전자를 3개를 받아들여야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 얼루미늄의 그 몰 질량이 27g/몰인데 그걸 100g 얻고 싶대요. 그러면 얼루미늄은 몰수로 몇 몰 석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100 나누기 27몰 석출이 됐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100g 얻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몰 질량이 27이니까 나누어주면 바로 이 녀석의 몰수가 나오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공급한 전자 몰수 자, 공급한 전자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얼루미늄 한 개 만들 때 전자가 3개 필요하니까 바로 100 나누기 27몰에다가 곱하기 3.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급한 전하량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3 곱하기 100 나누기 27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공급한 전자 몰수인데 여기다가 그 유명한 상수 96485 쿨롱 퍼 몰. 얘를 곱해주면 바로 공급한 전하량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난데없이 등장한 상수 얘 그 유명한 패러데이 상수인데 의미가 뭐예요? 전자 1몰의 전하량이죠. 그래서 전자 1몰의 전하량이 대략 96485 쿨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만큼 공급됐으니까 1몰당 이 전하량이니 2개를 곱해주면 공급된 전체 전하량이 나오겠죠. 됐죠? 이 전화 맞아요? 맞죠? 자, 참고로 이 패러데이 상수 어떻게 구하죠? 자, 패러데이 상수 F라고 쓰고 저 패러데이 상수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하면 패러데이 상수 구할 수 있어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1몰. 자, 전자 1몰의 전하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이 아보가드로 수. 알겠죠? 자, 한번 써볼까요? 전자 전하량 한 개 크기 얼마라고 했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했죠? 그 다음 예찬? NA는 값이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했죠? 단위는? 몰의 역수.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요 몰의 역수, 요 단위까지예요. 아보가드로 수는 항상 단위가 몰의 역수라는 단위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그게 이거라고요. 계산기에서 이 두 개 곱해보세요. 진짜 이거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단위도 보세요. 쿨롱 몰 역수니까 단위도 곱해져서 쿨롱 퍼 몰로 표현되는 게 바로 패러데이 상수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급한 전기 에너지.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kWh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급한 전기 에너지. 보이세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2 한 다음에 자, 요 킬로의 뜻이 뭐예요? 1000. 그렇죠? 1000. 그다음 곱하기 이 와트의 뜻이 뭐예요? 와트. 뭐라고?
암페어 볼트. 좋은데. 암페어 볼트 좋아. 좋아요. 좋아. 좋은데. 또 다른 표현. 와트의 정의가 뭐예요? 와트의 정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와트의 정의 뭐예요? 암페어 볼트도 맞거든요. 암페어 볼트도 맞는데 좀 더 고전역학적으로. 전자기학 말고 고전역학적으로 와트의 정의. 그거로 이 중학교 책에 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예찬아, 이 와트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 못 푼다니까. 이거 뭐예요? 와트의 정의가 뭐냐고. 그래. 줄 퍼 세크예요. 줄 퍼 세크. 이게 와트의 정의잖아요. 원 줄 나누기 원 초 한 게 원 와트. 종호이 배운 적 있어 없어요? 뭐야 나연아, 이거 일본에서도 배워 안 배워요? 알죠? 이 사람 진짜. 그다음 곱하기. 자, 여기에 있는 H, 이거는 아우어잖아요. 아우어는 몇 초? 3600 초. 3600 초. 됐죠? 그러면 결국 이 계산하면 2 곱하기 1000 곱하기 3600. 자, 단위 보세요. 세크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주루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2kW 아우어라고 하는 게 저 정도의 주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주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 석출 실험에서 사용한 전압. 자, 이 전압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전압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좀 어떻게 하면 전압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로부터. 바로 봐. 전압은 전기 에너지를 뭐로 나누면 돼요? 전화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지. 2 곱하기 1000 곱하기 3600 주르. 그 다음 이게 전기 에너지고 전화량 어디죠? 전화량 있죠. 여기. 그럼 그대로 쓰면 3 곱하기 100 나누기 27 곱하기 96485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몰 약분되고 어떤 단위만 남아? 쿨롱만 남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제 계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뭐가 남아요? 계산하면 값이 대략 얼마쯤 되더라? 6.7이 됩니다. 6.7. 이때 저 6.7의 단위는 뭐예요, 나연아? 단위 6.7 단위. 바로 봐. 6.7 볼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볼트의 정의가 뭐예요? 볼트의 정의가 줄 나누기 쿨롱이 볼트죠.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원 줄의 또 다른 정의는 원 쿨롱 곱하기 원 볼트가 원 줄이라고요. 그래서 줄을 쿨롱으로 나누면 볼트가 나오겠지. 알겠죠?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3번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어디가? 그래.
좋아. 자, 저렇게 실험 장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왼쪽에 얼루미늄 전극판을 두고 수용액 중에 얼루미늄 3+ 이온을 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장치가 하나 들어있는데, 자, 이런 장치를 종우야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염다리 세팅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PT니까 물질로 치자면 무슨 물질이에요? PT, 우리말로 하면 백금 전극을 두고 여기 이제 유리기구 같은 걸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버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기체 버블링인데, 뭐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뭐 하는 거냐면, 왜 그 음료 먹다가 빨대로 먹다가 그냥 쭉쭉쭉 빨아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재미로 빨아먹다가 이렇게 날숨을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뿌르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대로 빨아먹는 게 아니고 숨을 후 불어 넣어서 그 액체에서 내 날숨이 이제 나와서 액체로 이렇게 부글부글하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수소 기체를 요 일종의 이게 빨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빨대에다가 수소 기체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액체 속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버블링 되는 그런 상황. 됐죠? 그리고 이때 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얼루미늄이 1몰 농도, 수용액 중에 H+ 농도도 1몰 농도, 그리고 버블링하는 수소기체의 부분압은 1기압. 알겠죠? 1기압. 이럴 때 스위치 온 하면 여기에서 얼마? 문제에서 제시된 데이터인 1.67V 요게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과정은 뭐냐면 이겁니다. 얼루미늄이 짜잔 하면서 물속으로 녹아 들어와요. 그러면 얼루미늄이 중성에서 3+로 녹아 들어오니까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가 맹그러지겠죠. 그럼 이 자유전자가 이 스위치 온 했을 때 외부 회로를 타고 이렇게
전자가 공급이 되면 여기에 있는 수용액 중에 H 플러스가 이 전극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H 플러스가 전자랑 만나가지고는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금속이 전자를 잃고 전자를 내어놓기 때문에 바로 산화전극이 되고요. 자, 이렇게 산화전극이라고 표현하는 거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산화전극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에노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자유전자가 넘어왔고 그 자유전자가 H 플러스랑 반응해서 수소가 되는 과정은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환원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환원전극이 됩니다. 환원전극을 영어로는 캐소드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잘 봅시다. 산화전극에서는 이렇게 자유전자가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생성되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극. 왜? 건전지 사면 거기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표현 있잖아요. 그 건전지 샀을 때 나오는 그 마이너스 극이 바로 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넘어온 전자가 H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어쨌건 여기서는 전자가 소모되죠. 전자가 없어지죠. 전자가 물질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전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해요? 그걸 플러스 극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질적으로 산화가 되면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공학적으로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유전자가 와가지고는 자유전자가 소모돼서 없어지는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그쪽을 플러스 극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표준 환원 전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표준이란 말의 뜻이 뭐냐?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하죠. 자, 표준은 뭐 간단하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 순수한 고체 상태. 그게 표준 상태고요. 두 번째 2. 수용액 중 1몰 농도. 그 다음 세 번째 기체 부분압 1기압. 요거 말고도 표준 조건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전기화학에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준 조건이 여기서 나타나나요? 첫 번째 순수한 고체. 순수한 고체 어디 있어요? 얼루미늄 고체가 물에 그냥 담겨 있을 뿐이잖아요. 그럼 고체 부분인 이 부분은 순수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수용액 중 1몰 농도. 수용액 중 1몰 농도 알겠죠? 1몰 농도. 그 다음 세 번째 기체 부분압 1기압. 기체 부분압 1atm.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이 조건들이 다 표준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H 플러스의 농도도 1몰이니까 이 또한 표준 조건이겠죠. 그러면 이럴 때 그러한 표준 조건에서 환원 반응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원 반응이 되는 걸 뜻하고요. 바로 그러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이 표기 방법이 바로 표준 환원 전위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H2가 되는 환원 반응, H 플러스가 H2가 되는 환원 반응이 표준 조건,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표시를 읽을 때 note라고 읽는데 의미가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H2 기체가 되는 건데 그게 표준 조건에서 일어난다. 바로 부분합은 1기압이고 수소 농도는 1몰이고 그런 조건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측정된 전위를 E 노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는 얼루미늄 역시 1몰 농도에 있던 녀석이 환원이 돼서 얼루미늄 고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역시나 표준 조건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가 있겠죠. 그게 수소의 경우는 0.000V로 정의를 하였고요. 이 얼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1.67V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루미늄 같은 경우는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1.67로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는 0.000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전체 반응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전체 반응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산화하고 환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항상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기수가 같아야 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긴 3개의 전자가 산화를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의 전자가 환원돼야 하니까 여기다가 최소 공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3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3H 플러스 그 다음에 얼루미늄 솔리드 하면은 2분의 3 H2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얼루미늄 3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이럴 때 이 전체 전위, 표준 조건의 전체 전위는 어디서 어디를 빼준다? 0에서 마이너스 1.67 뺀 거니까 1.67V가 될 거고 이 1.67V가 여기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터리의 구조는 이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죠? 후하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